안녕하세요. 네이버 사진 카페 선명한 사진의 매니저 최리봉입니다. 오늘은 장노출 사진의 보정 방법 중 하나인 스택 모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카메라로 장노출을 촬영할 경우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노이즈 또는 핫픽셀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터벌 촬영을 하게 됩니다. 스택 모드는 그 인터벌 촬영을 통해서 얻은 여러 장의 사진을 하나로 합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오늘은 그 과정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택 모드에 대해서 하나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택 모드로 보정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촬영입니다. 촬영할 때 가장 주의하실 점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는 흔들리지 않은, 구도가 변경되지 않은 그런 사진으로 촬영을 연속해서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하나의 도큐멘트 상에 여러 장의 레이어로 쌓아놓고 보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구도가 바뀌었다든가 하면은 정확하게 스택 모드를 적용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구도로 움직이지 않은 연속된 사진을 촬영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촬영 시간입니다. 촬영 시간 같은 경우에는 뭐 개개인 간의 차이가 상당히 있어요. 네, 하지만 제가 경험한 바로는 한 2분 정도, 그 정도로 촬영을 하시는 것이 스택 모드로 보정을 할 때 가장 효율적이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효율적이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은 촬영 컷수와 그 다음에 노이즈가 발생하지 않는 적정한 선에서 타협을 하셔야 하는데, 그게 한 2분 정도가 아닌가 생각을 해요. 자, 요거는 얼마 전에 제가 영종도에 가서 촬영해 온 사진인데요. 요게 첫 번째 컷입니다. 첫 번째 컷을 보면 전혀 노이즈가 없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컷을 보시면은, 비록 이제 구름이 많이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밝기에는 좀 차이가 있지만은 역시 노이즈나 핫픽셀 같은 거는 거의 찾아볼 수가 없지요. 그래서 2분 정도로 촬영을 하신다면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2분 정도로 촬영을 하시게 되면은 1시간을 촬영을 한다 가정을 했을 때 한 30장 정도가 파일이 생겨요. 30장 정도는 댁에서 갖고 계신 컴퓨터에서 스택 모드를 돌리는 데는 크게 무리가 없을 겁니다. 근데 만약에 뭐 1초 간격으로 촬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만약에 1초 간격으로 촬영을 하신다 하면은 1분이면 60장이죠. 60장이고 1시간을 촬영한다고 그러면 360장이에요. 360장을 스택으로 합친다는 거는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께서 하시는 방법은 뭐냐면은 파일 사이즈를 줄입니다. 로 파일로 찍는 게 아니라 JPG의 스몰 사이즈로 찍어버려요. 왜냐면 합치는 때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컴퓨터에 무리가 가기 때문에, 그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는 있습니다. 웹상에 올리신다거나 그냥 뭐 카페 같은 데 올리신다. 그럴 땐 크게 문제가 없어요. 하지만 그런 사진을 가지고 만약에 제가 어디 공모전에 출품을 한다든지 사진집을 발간할 때 파일로는 적당하지가 않습니다. 파일 사이즈가 너무 작아요. 그래서 적당한 파일 사이즈와 그다음에 컴퓨터의 성능, 그런 걸 모든 것을 고려했을 때 객골같이 1시간 정도를 촬영하실 때는 한 2분 정도가 가장 적당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합쳐야 되는 사진의 장수도 그렇고 노이즈의 발생 여부를 따질 때도 그렇고 한 2분 정도면 가장 적절한 것 같습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의견이고 개인적인 경험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사진을 보시게 되면은, 그러니까 갯골에 물이 살짝 들어올 때 촬영을 시작을 했어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 사진을 보시게 되면은 완전히 갯골이 뒤덮일 때까지 촬영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메타 값으로 한번 어느 정도의 시간을 줬는지를 살펴볼게요. 자, f8.0에 130초입니다. 저는 f11을 기준으로 하는데 130초, 그러니까 2분 10초가 되겠죠. 2분 10초를 줬을 때는 좀 어두웠어요. 그래서 조리개를 한 삽을 열어서 f8.0으로 해서 촬영을 했습니다. 측광은 평가 측광이고요. ISO는 100인 상태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촬영을 해 나가는 거지요. 이런 식으로 촬영을 해 나가서 이렇게 충분히 덮일 때까지
촬영을 했습니다. 여기서 스택 모드로 촬영을 하시고 보정을 하실 때 가장 중요한 팁 하나를 알려드리면은 뭐가 있냐면은 아마 해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어느 선까지 촬영을 하고 촬영을 끊게 됩니다. 그런데 집에 와서 보정을 해보면은 이 선까지는 물이 나올 거야 하고 촬영을 중단을 했는데 보정을 하게 되면 그보다 훨씬 아래쪽까지밖에 물이 차지 않는 거를 흔하게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이유는 요 윗부분까지만 촬영을 하고 사진을 잘랐다 그러면은 요 윗부분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분 간격으로 1시간을 촬영을 했다 그러면 평균값을 내보면은 30분의 1밖에 차지를 안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의 물결이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 아래쪽에서 물결이 형성이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방법이 없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시간보다 10분에서 한 15분 정도가량 촬영을 더 하시는 거예요. 길게는 20분까지도 촬영을 하셔도 될 겁니다. 그 정도를 촬영을 하시고 합쳐보시는 거예요. 전체를 다 합쳐보고 그 다음에 물결이 너무 위쪽에 있다 그럴 때는 가장 나중에 촬영된 부분이 있죠. 그런 사진을 몇 장을 빼보고 또 다시 보정을 해보고 이런 식으로 하시면 충분히 내가 원하는 물 깊이를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아마 스택 모드로 촬영하고 보정을 하실 때 가장 중요한 팁이 아닐까 싶어요. 많이 찍은 거는 버릴 수 있지만은 모자르게 찍은 거는 보정이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50분을 촬영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현장에서 10분, 20분 더 촬영을 하세요. 그리고 보정을 한번 해보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버릴 것은 버리는 식으로 보정을 하시면 될 거예요. 자,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렇게 2분 10초죠. 그래서 이렇게 물이 차오르는 것을 표현을 해 봤습니다. 충분히 갯골이 다 넘쳐날 정도로 그리고 배가 넘칠 정도까지도 촬영을 했습니다. 날이 점점 어두워지고 구름이 끼면서 노출값이 눈으로 봐도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요 정도에서 촬영을 멈췄는데 자, 요거를 맨 마지막 사진을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래요. 왜냐면은 나중에 보정 후에 저 배 부분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시면은 왜 촬영 시간을 길게 잡아야 하는지가 설명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브릿지는 닫고 포토샵으로 가서 이제 스택 모드로 한번 보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일에 스크립트 스택으로 파일 불러오기 이 부분을 클릭을 하시면 돼요. 자, 여기에 사용이라고 하고 파일이 되어 있습니다. 찾아보기가 있고요. 네, 여기서 찾아보기를 클릭을 하시는 거예요. 자, 찾아보기를 클릭을 하시면 제가 모아놨던 영종도 스펙이라는 폴더 안에 제가 촬영했던 사진들이 모여 있습니다. 이 사진들을 모두 선택을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전체 선택은 어떤 식으로 하시냐면은 맨 앞에 사진을 클릭, 그 다음에 Shift 키 누르신 상태에서 맨 마지막 사진 클릭. 그럼 이렇게 하늘색으로 변하는 걸 보실 수가 있죠. 이러면 전체가 다 선택이 된 것이고 이 상태에서 확인. 자, 확인을 누르시면은 제가 선택했던 파일들이 전체가 다 이렇게 들어와 있는 것이 보입니다. 자, 이 상태에서 소스 이미지 자동 맞춤 시도와 레이어를 불러온 후 고급 개체 만들기 이 옵션이 있는데 일단은 이 부분을 체크를 하지 않을게요. 이 부분은 다른 기회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파일이 불러와졌으면은 자, 확인. 자, 이렇게 전체 사진이 불러와졌습니다. 자, 하나의 도큐멘트 안에 자, 모든 사진이 순차적으로 레이어로 이렇게 쌓이게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스택 모드를 적용을 하시려면은 제일 처음에 하셔야 될 것이
고급 객체로 변환을 하셔야 합니다. 자, 고급 객체로 변환을 하실 때는 전체 레이어가 다 포함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선택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고급 객체로 변환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맨 위에 레이어를 클릭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Shift 키 누른 상태에서 맨 아래쪽 레이어를 클릭을 하시면은 이렇게 레이어 전체가 선택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자,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클릭할게요. 그러면 요 3분의 1 지점에 고급 객체로 변환이 있습니다. 클릭. 자, 고급 객체로 변환이 완성이 됐습니다. 모든 레이어가 하나로 합쳐졌고, 그 다음에 여기 표시가 하나 떴지요. 이게 고급 객체로 변환이 돼 있다는 표시입니다. 자, 이 상태에서 레이어, 고급 객체, 그 다음에 스택 모드로 들어가십니다. 자, 스택 모드에는 이렇게 여러 가지 옵션이 있어요. 범위 분산, 엔트로피, 외도, 중간값, 첨도, 최대, 최소, 평균값, 표준 편차, 합계 이렇게 있는데 저희들은 여기에서 평균값을 사용을 할 겁니다. 그래서 평균값을 클릭. 자, 사진이 변했네요. 스택 모드로 변환을 했더니 자, 이렇게 물결이 이렇게 잔상이 남는 듯한, 저희들이 50분을 돌렸을 때와 유사하게 이런 잔상이 남는 장노출의 효과를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좀 전에 제가 브릿지에서 설명을 드릴 때 꼭 기억해 두십사 했던 부분이 뭐냐면은 배 부분을 한번 보시라고 그랬었죠. 자, 배 부분에는 거의 물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배까지 잠긴 사진은 사실 몇 장이 되지 않아요. 전체 사진 중에서. 그러다 보니까 평균값을 내다 보니까는 배가 고스란히 드러나는 듯한 이런 사진이 됩니다. 그래서 배까지도 잠긴 사진을 원하신다면 이 사진에서는 따로 촬영을 해서 합성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이 갯골이 전혀 보이지 않을 정도까지 일단 촬영을 하셔야지 배까지 잠기는 듯한 효과를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 대신 이 물살이 훨씬 더 높아지겠죠. 그런 거는 감안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스택 모드는 생각했던 것보다 장시간 촬영을 하셔야 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랄게요. 이제 스택 모드에서 변환을 하실 수 있는 모든 작업은 끝이 났습니다. 이 사진을 원본 삼아서 보정을 해 나가시면 돼요. 근데 고급 객체로 변환을 해 놓은 상태에서 보정을 하시게 되면은 일부 필터나 그런 것이 이제 효과가 적용이 안 되는 경우가 있고, 또 한 가지 단점은 뭐냐면은 메모리를 상당히 많이 차지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좀 성능이 떨어지는 컴퓨터를 갖고 계시다, 아니면 보정을 할 때 좀 속도가 안 난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는 자, 오른쪽 마우스 버튼 클릭하시고 레이어 레스터화라는 것이 있습니다. 요거를 클릭을 하시게 되면은 일반 레이어로 변환이 돼요. 그래서 좀 더 메모리적인 부담이 덜어지게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보정을 해 나가시면 돼요. 보통의 사진을 보정을 하시듯이 보정을 해 나가시면 됩니다. 일단 컨트롤 J 눌러서 한 장을 더 만들게요. 이제 원본이고 요게 이제 보정을 시작할 부분입니다. 이날 하늘이 좀 이뻤다 그러면은 컬러로 보정을 하고 그러는 것도 괜찮을 법한 사진인데, 현재 이 사진은 하늘이 흐리멍텅한 사진이에요. 그래서 이 사진을 가지고 흑백으로 보정하는 법을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흑백으로 보정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여기에서는 조정 레이어에서 그레디언트 맵을 이용해 볼게요. 자, 그레디언트 맵을 이용을 하시면 한번 클릭을 해주시면 이렇게 흑백 사진으로 변환이 됐습니다. 근데 조금 희끄무리하지요. 별로 이렇게 임팩트 있는 흑백 사진으로 안 나옵니다. 그럴 경우에는 똑같은 양을 한 번 더 반복을 해주세요. 그래서 맵을 한 번 더 씌워줍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반대로 나타났기 때문에 반전을 한번, 이럴 경우엔 반전을 한번 클릭을 해주시면은 좀 더 한 번 했을 때보다는 좀 더 진득한 흑백 사진스러운 흑백 사진으로 만드실 수가 있어요. 자, 이 상태에서 컨트롤 알트 시프트 E 누르셔가지고 원본 삼으시고 필터에 카메라 러브 필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조금 더 강조를 해주기 위해서요.
카메라 로우 필터에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 흰색 부분을 좀 더 강조를 하고 싶어요. 그럴 경우에는 자, 브러쉬 툴을 선택을 하시고 노출 값을 살짝 올려줄게요. 그 상태에서 적당한 브러쉬 사이즈로 만드신 다음에 한 번씩 이렇게 긁어줄게요. 대충만 긁으시면 됩니다. 뭐 자세하게 하실 필요는 없고요. 좀 노출의 흰색 부분이 살아나고 싶은 부분, 살리고 싶은 부분은 이렇게 한 번씩 쓱쓱 붓질을 한번 해주시기 바래요. 자, 훨씬 더 선명해졌죠. 개꿀의 물 상황이 훨씬 더 살아나는 게 보이실 겁니다. 자, 왜 이렇게 대충 칠하냐면은 이거 세밀하게 칠해봤자 정확하지가 않아요. 정확한 부분은 다음에 할 겁니다. 자, 이렇게 하고 완료 누르시면은 자, 전후를 살펴보시면 갯골 부분의 흰색 부분은 훨씬 더 많이 살아난 거를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 대신 대충 칠을 했기 때문에 좀 보기가 안 좋죠. 그 부분은 레이어 마스크로 다듬겠습니다. 검정 Alt 키를 누르고 레이어 마스크를 클릭하시면 이렇게 검정색 레이어 마스크가 생기면서 좀 전에 주었던 효과가 다 감춰졌어요. 그 상태에서 다시 한번 브러쉬질을 이때는 좀 세밀하게 해줄게요. 불투명도를 좀 키우겠습니다. 좀 빨리빨리 하기 위해서 한 25까지 키울게요. 그 다음에 이렇게 세밀하게 여기에서는 좀 더 아까보단 세밀하게 이렇게 하시면은 됐네요. 왜 여기에서 하냐면은 취소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좀 오버된 부분이 있죠. 오버된 부분은 자 붓의 색깔만 바꾸면 됩니다. 여기를 클릭을 하셔도 되지만은 단축키로는 X키예요. X키를 누르시고 좀 너무 퍼져나간 부분은 다시 한번 검정색 칠을 해주게 되면은 다시 레이어 마스크가 적용이 되면서 조금 더 자연스럽고 세밀한 부분이 보정이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날 하늘이 좋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하늘 부분은 크롭을 해버리겠습니다. 좀 더 사진에 집중할 수 있도록 크롭을 하는 방법을 택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렇게 구도를 Shift 키 누르시고 당기시면은 전체적으로 같은 비율로 줄일 수가 있으니까는 이렇게 배의 위치를 잡고 이 정도까지 크롭을 해 볼게요. 자, 그럼 이런 사진이 됐습니다. 멍청한 하늘이 나온 것보다는 차라리 이런 게 나은 것 같아요. 자, 그래서 Ctrl Alt Shift E 눌러서 다시 원본 삼으시고 여기서는 작업을 해주실 게 뭐냐면은 요 밑에 좀 안 좋은 거 박스였는지 뭐였는지 이런 게 하나 잡혔네요. 얘를 일단 지워주고요. 그 다음에 하실 건 뭐냐면은 자 하얀 부분은 어느 정도 된 것 같은데 아직도 갯벌하고 별 차이가 없죠. 그래서 좀 더 대비를 주기 위해서 자 커브 값을 선택을 하겠습니다. 커브 값을 선택을 하시고 좀 어두운 부분은 어두워졌으면 좋겠어요. 클릭 드래그.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너무 어두우니까 조금 밝은 부분은 살아나야겠죠. 이런 식의 곡선을 그려주시면은 된 것 같아요. 이런 식의 곡선을 전체적으로 하나를 만들어 주시고 자, 커브를 하나를 더 적용을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어떻게 할 거냐면은 좀 어두운 부분을 좀 더 선명하게 많이 어둡게 티가 나게 하고 싶어요. 안부 부분을 만들고 싶습니다. 전체적으로 어둡게 버릴게요. 그 다음에 요 레이어 마스크 부분을 반전을 할게요. 검정색으로요. 컨트롤 I를 누르시면은 검정색으로 반전이 되면서 좀 전에 줬던 커브 효과는 레이어 마스크 속에 숨게 됩니다. 그 상태에서 브러쉬 색은 X를 눌러서 흰색으로 바꿔주시고요. 여기는 불투명도를 충분히 낮춰주셔야 돼요. 10% 이하 정도로 낮추신 다음에 이 갯골에 골이 살아날 정도로 싹 가까운 부분은 좀 진한 게 낫겠죠. 이런 식으로 결이 살도록 한 번씩만 붓질을 해주시면은 어두운 부분은 더 어둡게 되고 흰색 부분은 나타나고 이러면서 대비값이 충분히 살아나기 때문에 좀 더
선명한 듯한, 그 다음에 갯벌과 갯벌 위에 들어오는 물결이 결이 사는 듯한 이런 보정을 간단하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하는 보정은 상당히 간단하게만 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컨트롤 시프트 E 누르셔서 다시 한번 원본으로 삼으신 다음에 요 배 부분은 좀 더 선명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어떤 걸 줄 거냐면 하이패스를 줄 거예요. 자, 컨트롤 J 누르셔서 복사를 한 장 해주시고요. 자, 여기에서는 오버레이가 괜찮겠네요. 오버레이를 선택을 하시고 그 다음에 필터에 기타에 하이패스로 들어가십니다. 그 다음에 하이패스 값을 적당한 선까지 높여줄 거예요. 0이면은 차이가 없지요. 원본 그대로의 값이고 조금씩 반경의 숫자를 높여줍니다. 요 배에서는 충분히 높여줄 거예요. 자, 요 정도 한 4.0대까지도 올려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확인. 자, 그런데 하이패스가 전체가 다 들어갔죠. 그래서 좀 보기가 안 좋습니다. 거친 듯한 그런 화면이 있기 때문에 저는 배만 좀 하이패스를 주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Alt 클릭하시고 레이어 마스크를 클릭해 주십니다. 그러면 좀 전에 하이패스 준 부분이 이 레이어 마스크 뒤에 숨었어요. 자, 그 상태에서 화면 맞추기 좀 배 부분은 확대를 할게요. 확대를 하시고 자, 배 부분만 하이패스 값이 나타나야 되니까는 역시 브러쉬를 선택을 하시고 자, 브러쉬 사이즈를 좀 줄여줄게요. 배 엣지 부분을 이렇게 하이패스가 많이 주고 싶은 부분만 이렇게 흰색 브러쉬로 칠을 해줍니다. 그러면 레이어 마스크에 흰색 칠이 더해지면서 효과 준 부분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좀 배 표면은 거칠어도 되니까는 이런 면은 조금 더 거칠게 하이패스를 이용해서 선명하게도 되지만은 약간은 거친 듯한 그런 이미지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됐네요. 이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로 마스크에서 작업을 했는지는 Alt 키를 누르시고 마스크를 한번 클릭해 보세요. 그럼 제가 지금 방금 마스킹한 작업들이 이렇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자, 원래대로 돌아올게요. 자, 그리고 화면 맞추기로 해서 보겠습니다. 하이패스를 준 후와 주기 전 약간의 배 부분이 선명도가 차이가 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정을 과하게 하는 편이 아니어서요. 이 정도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뭐를 할까요? 비네팅을 한번 줘볼까요? 자, 컨트롤 알트 시프트 E 눌러서 원본으로 만든 다음에 커브로 비네팅을 줘보겠습니다. 곡선 누르시고 전체적으로 어둡게 한번 하고 자, 이 부분 반전해야죠. 검정색으로 우선 마스크를 바꿔서 원본이 드러나게 한 상태에서 브러쉬를 선택을 하시고 브러쉬 사이즈는 좀 키울게요. 비네팅을 준다 할 때 꼭 구팅이 다 주실 필요는 없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통상 아래쪽은 좀 많이 주고 비대칭으로 주기도 하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네팅을 살짝만 주시면은 이쪽 한 군데는 남겨놓을게요. 이런 식으로 하시면은 참 비네팅 주기 전과 비네팅 준 후 좀 과하다 싶으면은 다시 한번 X를 눌러서 검정색으로 바꾸시고 자, 다시 이렇게 하시면은 마스킹이 되겠죠. 마스크에 검은색 칠이 칠해지면서 좀 더 자연스럽게 비네팅이 들어간 듯한 그런 효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비네팅 주기 전, 비네팅 주고 난 다음 어떻습니까? 조금은 더 선명하고 비네팅도 들어가고 괜찮은 흑백 사진으로 보정이 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스택 모드를 이용을 하셔가지고 하나로 합치시고 그것을 원본 삼아서 본인이 원하는 스타일로 보정을 해 나가시면 될 거예요. 그닥 스택 모드를 하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이게 포토샵에서 제공하는 기본 스택 모드예요. 근데 단점이 하나 있어요. 포토샵에서 제공을 하는 스택 모드를 그대로 사용을 할 경우에는 제 자신의 의도가 반영이 되기 힘들어요. 그냥 평균치 값으로
두들겨 맞추는 경우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어떤 내 나름대로의 보정을 하고 싶다 할 경우에는 여기서 바로 스택 모드를 쓰시는 것이 아니라 블렌딩 모드와 레이어의 투명도를 가지고 조정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자신의 취향대로 좀 더 보정을 하고 싶으신 경우에는 제가 다음 시간에 알려드릴 레이어 블렌딩 모드를 이용하는 방법과 그리고 두 번째 레이어의 투명도를 가지고 조절하는 방법, 그 두 가지를 이 스택 모드와 함께 혼용을 하신다 그러면은 조금 더 다른 사람들과는 차별화된 그런 장노출 사진을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블렌딩 모드와 투명도를 이용한 스택 모드로 보정하는 방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